안녕하세요. 아빠크래프트TV의 아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전 만년필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그림을 만들어가는 구도 프레이밍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 이 재생 목록 가족 성장 앨범 만들기 라이트박스 트레이싱은 사진 또는 그림을 그릴 때 형태를 스케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 표현에만 집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라이트박스 트레이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베끼는 것이다 보니 인터넷, 잡지 등에 좋은 이미지를 베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하기 쉽고 또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은 가족 또는 친구, 지인을 자신의 손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 자신만의 완성된 그림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원본이 될 사진, 트레이싱으로 완성될 그림 모두 보기 좋아야겠는데 어떤 식으로 촬영하고 어떤 식으로 완성해가면 그림이 조금 좋아질 건지에 대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를 그리려는 당신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구독, 보기 좋은 프레이밍 만들기 편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림을 직접 그리기보다는 가족 성장 앨범 만들기라는 아크의 오랜 프로젝트의 자료로 쓰고 있는 예전에 촬영한 사진과 이 사진으로 작업했던 작업물들을 토대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밝혔듯이 아크는 지금은 망해버린 정글포토라는 사진 강좌 웹툰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글포토가 너무 강좌에 치우친 만화이다 보니 사진 강좌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아이 성장 앨범 만들기라는 새로운 만화를 준비했었습니다. 이 새로운 만화 못된 엘프는 한 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가족의 이야기와 사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에피소드화할 계획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후 몇 가지 고문으로 미뤄뒀지만 지금 하고 있는 가족 성장 앨범 만들기의 모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이를 잠시 접게 되었던 이유를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이밍, 구도라는 것은 완성된 형태의 그림 또는 사진이 편안하게 보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이 구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죠. 황금 비율 1.618 뺑뺑이 나선. 아크는 이런 얘기를 그림에 진심인 사람들처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얘기 드릴 만큼 고급진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런 진지한 것들은 그림을 그리시다가 재미를 능가하는 재미, 깊은 재미를 찾고 싶은 분들이 더 깊이 있게 학습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크는 프레이밍 방법, 구도를 잡는 방법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많은 강의, 강좌, 웹툰을 통해 두 문장으로 설명드려 왔습니다. 채워졌으면 비우시고 비우셨으면 채워보세요. 현대의 예술의 관점에서는 달라지고 있지만 사진도 그림도 주제가 명확하게 보이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안정감이 듭니다. 그리고 주제를 숨기거나 주제를 비틀었을 때 편안함, 궁금증, 새로움 등의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현대미술, 현대예술에서는 여기에 불편함, 불안함 등의 감정을 더하고 있는데 이는 정형적인 구도를 붕괴해서 재해석하여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형적인 구도는 보기 좋은 안정감을, 구도의 재해석, 해체는 새로움의 시도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인물사진에서 아크가 현재 하고 있는 가족 성장 앨범 만들기의 주 모델인 가족, 그중 아이들의 사진은 정형적인 구도로 완성되기보다는 그들의 몸짓, 표정 등으로 완성되어 버려 구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보기 좋은 사진, 완성된 그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에 익숙지 않은 분들께 가족 등을 촬영할 때 구도를 복잡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주제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는 채웠으면 비우고 비웠으면 채우라는 말과 카메라와 핸드폰에 요즘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 안내선을 활용하여 촬영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카메라 촬영 안내선에는 4개의 선으로 된 구등분된 선들이 있는데 이 선이 맞물리는 지점 중간에 위치한 사각형의 각 꼭지점들이 일반적으로 황금 비율에 가까운 선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안내 촬영선을 기반으로 촬영할 때 저는 무엇을 채우고 어떻게 비워갔는지 이미 찍어둔 사진을 바탕으로 프레이밍 장면을 만들어갔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트림 롱샷. 인물 사진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많이 쓰지요. 영화 같은 경우엔 무대의 배경,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샷입니다. 롱샷.
여기부터는 인물 사진에서도 사용되어지는 촬영 화각입니다. 인물과 함께하는 배경을 촬영하는데 사진이나 그림에서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드는 구도로, 영화에서는 인물의 심정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평으로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장면을 다른 형태, 다른 느낌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풀샷, 영화나 사진, 그림 모두에서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 행위나 행동, 동선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어서 카메라가 있으면 가급적 한두 장은 이런 식으로 촬영해 두는 편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모두 그림이 되니까요. 소위 로우 앵글, 아래에서 위로 찍는 사진은 다리를 길어지게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영화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의 대단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만,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찍을 때 동선이 멋진 경우나 재밌는 경우, 뒤에 조명이 있어서 느낌이 좋은 경우에 이렇게 잘 찍고 있습니다. 하이앵글,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는 방법은 영화에서는 소외된 외로움 등을 나타내는 영상 표현법 중에 하나이지만, 보통 얼짱 각도의 사진으로 불리는 사진의 대부분이 이 위치에 촬영하는 촬영법과 가깝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에서는 눈이 커 보여서 아이들의 귀여움이 배가 되지요. 이렇게 촬영하는 카메라의 높이가 부모가 아이들을 촬영하는 눈높이에 가까워서 많이들 찍으실 수 있을 텐데, 대체로 이를 더 아이의 위치까지 가깝게 카메라를 밀어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크는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니샷, 미들 앤 미디엄 샷. 니샷은 무릎 위부터, 미들샷 또는 미디엄 샷은 클로즈업과 롱샷 중간에 위치하는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영화에서는 인물의 동선이나 상황들을 서사하거나 연결시키는 주요 장면으로 사용됩니다. 보통 아이들의 그림이나 사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촬영하다 보면 이런 사진이 적지 않기도 합니다. 아크는 상부 움직임이 많을 때 이런 식으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리밍을 해서 웨스트샷이나 바스트샷 정도로 줄이면서 사진이나 그림을 완성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고요. 웨이스트샷, 바스트샷. 웨이스트는 상반신, 허리, 바스트는 가슴부터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인물 사진에서 가장 많이 촬영되는 샷이 웨이스트와 바스트 사진입니다. 사진과 그림에서 인물의 표정이나 동선을 적절하게 드러내며 안정적입니다. 영화에서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두 샷입니다. 인물이 대화하거나 움직임, 표정이 강조될 때 사용되지요. 인물, 특히 아이들의 사진이나 그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이 많이 담기며 다양하게 표현과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촬영하거나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거나 수평으로 촬영할 때 각 느낌이 다릅니다. 클로즈업 샷, 일반적으로 인물의 얼굴과 목선까지를 촬영하는 근접샷을 말합니다. 영화에서는 인물과 표정,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을 만들 때 사용하고, 굳이 얼굴만이 아닌 손, 목선 등의 일부를 확대해서 촬영하는 것들도 포함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아크는 아이들의 행동 중에서 표정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촬영하기 위해 긴장합니다. 그렇다고 화각을 클로즈업을 목적으로 촬영하기보다는 위에 미디엄샷 정도에서 촬영된 사진을 트리밍하여 그림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인물 사진을 클로즈업할 때 위에서 아래로 찍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셀카용 각도라고 하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찍는 것은 싫어합니다. 턱선이 나오고 볼살이 쪄 보인다는 이유 등 때문입니다. 다행히 마님과 아이들은 이러한 부분에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님을 찍어준 사진 중 이러한 화각을 보통 싫어들 하시는데, 저는 이 사진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크에게 가족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역사를 남긴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살아있는 사진이 좋습니다. 뒤에 보면 훨씬 느낌이 좋아지지요. 연애할 때이지만 마님이 그 단단함이 담긴 이 사진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 단단함은 지금까지는 여전하고요. 물론 아크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습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보통 사진이나 그림의 인물 사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언젠가의 영상 아이템으로 준비 중인 것이라 소개해 드립니다. 극단적으로 클로즈업, 손, 눈, 입술 등을 묘사하는 방법인데 영화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아크 역시 이런 촬영을 즐기는 편인데, 이런 식의 사진을 찍어 예전에 한참 준비했었던 스릴러물의 메인 이미지로 했었습니다. 물론 엎어졌지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그림으로 변환하려 가끔 이런 촬영을 해두고 있습니다.
촬영 장면을 설명드리며 촬영 안내선을 보여드린 것처럼 인물 사진, 특히 가족 사진에서는 구도의 중요성보다 대상의 행동, 표정, 동선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아이 사진의 특성은 행동, 표정, 동선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진을 프린트하거나 그림으로 변환하면 한 장의 사진 또는 그림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기 편안함을 더 고려해주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진에서는 트리밍이라는 것을 하는데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잘라낼 때의 기준은 주제를 부각시키며 안정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림으로 변화시킨 사진을 보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촬영 시 앞에 공간이 없어 답답했는데 그림으로 그리면서 채워진 그림 앞에 여백을 만들어 안정감을 더하고 공간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느낌이 작지만 그림을 확대하여 주제를 더욱 강조시켰습니다. 이 사진 역시 중앙에 배치된 아이의 느낌이 작아 그림으로 확대하면서 한쪽으로 배치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아크의 사진과 그림을 보며 채우거나 비우거나의 의미가 조금 이해되시나요? 사람의 눈은 대상을 보고 먼저 인지합니다. 인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지면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워지지요. 사진은 흔히 빼기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구도 역시 먼저 인지하여지는 채워지는 것과 흩어져서 흩날리는 것을 나누고 있는 방법이라고 아크는 감히 생각합니다. 확실히 아이들을 촬영할 때나 그릴 때는 구도, 프레이밍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표정과 행동입니다. 먼저 눈이 가니까요. 친구, 지인을 찍어 그림을 그리실 때는 웨이스트 이상의 샷을 추천드립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도 좋지만 한쪽으로 채우고 한쪽을 비워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사진이라면 먹거나 자거나 먹으면서 자거나 뛰거나 놀거나 웃거나 울거나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모든 순간이 최고의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진과 그림의 구도를 잡는 것에 대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그림 그리기, 특히 사랑하는 또는 존중하는, 존경하는 사람을 그리는 것에 대해 너무 입시적인 그림 그리기의 근본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가까이에서든 멀리에서든 어느 곳에서도 찍어서 그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이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일지, 얼만큼을 채울지, 그래서 비워지는 곳이 어디인지, 얼마만큼을 비울 것인지만 알아도 충분히 편안하고 충분히 그려볼 만한 그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하는 펜 표현법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구도나 편안한 프레이밍 방법은 오늘 소개한 사진과 그림을 그려가며 천천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를 그리려는 당신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그럼 아크는 다음 작업하러 갑니다. 굿자!